좀 웃으면서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조국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 예. 조국 민정수석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면은 예. 본인만 받죠? 예, 본인만 받습니다. 그래 청문회는 또 딸까지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죠. 예,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예. 이런 걸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을 소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하셨던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와서 꼭 이걸 물어달라. 검찰에서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사법 검찰 개혁과 검찰청과 거래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니까?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정반대 역풍이 있을 것 같고 일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하고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은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달라라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나아가서 최근에 이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은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활동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군형법상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처벌 조항이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자로서 글을 쓴 바가 있는데요.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 만약에 내무반에서 그 근무 중에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영병외죠. 그런 경우에 동성애의 경우는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세분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는 최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나 심한원 씨 등 이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계속 5.18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습니까? 저는 5.18은 이미 우리 헌법 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에 그 5.18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서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세밀한 내용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더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거치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이 니카이 일본 간사장하고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여기 특파원들도 저희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번에 무역 법무부 재수 강제 동원과 징역 관련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송 등을 대비해야지. 물론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소무의 주무부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견해 특히 강제징용. 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강한 SNS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어떠한 방안으로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인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그 이제 1+1 방안 이런 그 여러 가지 절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거기서 사실은 원래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그걸 지불을 해버린 그만인데 그걸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 기업 외에 과거 한국 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외교적 협상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최근 이낙연 총리와 이란 의원님 일본 간사에 이미 제가 일본을 갔을 때도 1+1 이건 상당히 그 얘기가 많이 됐는데 우리 정부와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 하고 일본 간사장은 일본에 가서 얘기를 했고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에서 아마 이게 새 나갈 것 같다. 이건 뭐 공론화된 것 같아요. 예. 1+1 알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만은 전 1+1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알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외교의 좀 짧게 대답하시기 이라고 생각하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고정 예. 형식이 정부가 부담할 경우에서도 어떠한 형식일 것인가, 어떠한 모양일 것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